거울 속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헬스장의 조용한 PT룸.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44살의 제 몸이 이토록 뜨겁게 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민호의 굵은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0에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뜨거웠어요. 제 귓불을 스치는 그의 숨결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붉게 달아오른 뺨, 가쁜 숨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금기를 머머버린 그 순간이었어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두려움보다는 갈망이 더 컸던 그 밤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민이고 올해 44살입니다. 20회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남편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준호의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일상. 처음엔 달콤했던 부부의 대화도 이제는 밥 먹었어? 씻고 자 정도가 전부였죠.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죠. 처음엔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을 지키고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제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처진 가슴, 늘어진 뱃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20살 조금 많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친구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민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던데 나랑 헬스장 다니지 않을래? 우리 나이에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돼. 처음엔 귀찮았어요. 운동이라는 걸 해본 지도 오래되었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 달만 해보자. 정말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첫 헬스장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첫 방문 날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웅장한 실내,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거울들. 그리고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들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어디를 봐도 제 모습이 반사되어 보였거든요. 운동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어색한 제 몸매에 다른 사람들의 탄탄한 몸과 비교되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 서 있던 건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탄탄한 근육이 티셔츠 사이로 드러나 보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 트레이너 강민호라고 합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정민이라고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 외의 남성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해져 있었거든요. 기초 체력 측정부터 해보시죠.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민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체력 측정을 하면서 민호가 제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허리는 이렇게, 어깨는 펴고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의 손길에도 이런 떨림을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처음 만난 이 젊은 남성의 손길에는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근력이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민호의 칭찬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첫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았고 여자로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또 늦는다는 연락을 남겨놨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민호와의 첫 만남을 되새겨볼 시간이 생겼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44세 아줌마 몸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고 뺨에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설렘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없이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예전 같으면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의 미소와 그의 따뜻한 손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헬스장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헬스장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민호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운동복을 고르는 것도 신경이 쓰였어요. 예전엔 그냥 아무거나 입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며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민호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헬스장에 도착하니 민호가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어제 혼자 설레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에게 관심 있을 리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가 제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정민 씨, 오늘도 오셨네요. 민호가 제게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어제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어제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좀 개운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어제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좋으셔서 조금 강도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칭찬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민호가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고 개수를 세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스트레칭 할 때가 가장 떨렸어요. 민호가 제 다리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하고 지도해 줄 때 그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는 순간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민호 씨는 트레이너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운동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대학교 때부터니까 벌써 7년째네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있어요. 특히 정민 씨 같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걸 보면 더욱 그렇죠. 그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감을 되찾는다니 그런 게 보이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밝아 보이세요. 운동하시는 모습도 더 당당해졌고요. 민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관찰을 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운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덤벨 운동을 할 때였어요. 무게를 잘못 잡아서 비틀거리는 저를 민호가 뒤에서 받쳐주었거든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귓불을 간지럽혔습니다. 네, 괜찮아요. 간신히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채취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남자다운 향수와 땀이 섞인 그 냄새가 제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의 차가운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동이 끝나갈 무렵 민호가 물 한 병을 건네주었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처음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고마워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젊고 건강한 얼굴, 진실한 눈빛,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민호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요.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뺨에 홍조가 돌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현실이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운동하고 왔어? 겨우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응. 좀 늦었지? 저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와의 달콤한 시간을 남편의 무관심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은 남편의 또 다른 무관심한 질문이었어요.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예전 같았으면 정성껏 차려드렸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민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거울 속 제 몸을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직 미미하지만 근육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고 자세도 좀 더 곧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눈빛이었어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분명 남편인데 왜 이토록 거부감이 들까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민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눈빛만이 맴돌았어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분명한 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호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다닌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매는 조금씩 탄탄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점점 친밀해졌어요. 운동 후에는 늘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항상 격려해 주었어요. 정민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민호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거짓말 안 해요. 자신감도 생기셨고 훨씬 아름다워지셨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의 차를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하며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일찍 왔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다시 불러봤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뭐 급한 일 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회사 일이야. 남편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슬며시 확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씻고 올게. 남편이 샤워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그대로 놨어요. 평소 같으면 들고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순간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한 번만, 그냥 확인만.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올라가서 다른 메시지들을 봤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꿈 같았어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언제쯤 아내분과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하게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꽤 진지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언제쯤 아내분과 이야기할 거예요? 라는 말은
이혼을 전제로 한 말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예상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 늦은 귀가, 주말 약속들, 모든 게 설명이 되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보니 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노보다는 해방감 같은 게 들었어요. 저녁 먹을래?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응. 고마워. 남편은 여전히 딴청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 내일도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예전 같으면 언제 들어올지,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게 들어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남편의 바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담담할까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실한 눈빛, 그리고 저를 한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그의 시선들. 남편에게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었어요. 나도 이제 마음 편히 민호를 생각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책감 없이 그를 좋아해도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헬스장에 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설렜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로는 민호에 대한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거든요. 오늘은 어떠세요? 뭔가 다르게 보이시는데. 민호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다르다니요? 더 자유로워 보여요. 뭔가 짐을 덜어낸 것 같달까요? 그의 관찰력에 놀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운동은 평소보다 더 강도 높게 했어요. 마음속의 복잡함을 땀으로 흘려보내고 싶었거든요. 민호도 제 의지를 알아차렸는지 더 열심히 지도해 주었어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리요? 네.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달까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할 때 민호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많이 긴장하셨네요. 좀 더 릴렉스 하세요라고 말했죠.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이어졌어요. 마사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렸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순간이 꿈 같았거든요. 정민 씨, 민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좀 더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네? 저는 눈을 뜨고 거울을 통해 그를 바라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운동 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제안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운동과는 상관없는 좀 더 사적인 이야기요. 민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기혼 여성이 아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헬스장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요? 네, 그럽시다. 약속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약속을 잡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또 늦는다는 연락을 남겨놨더군요.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고마웠어요. 마음 편히 준비할 시간이 생겼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고르면서 저는 설레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44살의 기혼 여성이 28살의 젊은 남자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있는 마당에 저라고 왜 혼자 충실한 아내 노릇만 해야 할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운동으로 탄탄해진 몸매, 생기 돌아온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만남은 제 예상보다 훨씬 달콤했어요. 민호는 평소 헬스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섬세했어요. 정민 씨, 사실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헬스장에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다른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회원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으셨거든요. 그의 진실한 눈빛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아니에요. 정민 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민호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민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가끔 운동하실 때 보면 뭔가 외로워 보이셔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외로웠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맞아요. 정말 외로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남편은 이미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다른 여자가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말요? 어제 알게 됐어요.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저는 어제의 일을 민호에게 털어놨어요.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뭐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정민 씨도 이제 자유로우시겠네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호 씨,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28살이나 어린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민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민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저를 헬스장으로 데려갔어요. 모든 불이 꺼진 조용한 헬스장에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개인 PT룸에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켜진 조명 하나, 그리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민호가 제 뒤에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그의 손길은 마법 같았어요.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던 제 몸과 마음이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정민 씨, 민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속삭였어요. 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손이 제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니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갈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호 씨, 저는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젊고 건강한 그의 얼굴. 저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민 씨, 저는 민호가 말하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민호의 입술은 젊음으로 가득했고 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에는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정민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순간 민호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제 얼굴을 묻고 있으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민 씨, 저는 당신을. 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려 했어요. 쉿. 저는 그의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44살의 여자와 28살의 남자. 금단의 만남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집에 가셔야 하지 않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늦을 거예요.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거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 있어도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서. 민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했고 깊이가 있었어요. 정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어떤 여자보다 매력적이세요.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은 역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의 채취,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키스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다른 진짜 사랑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와 민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헬스장에서 만나는 시간은
더욱 달콤해졌고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거의 있지 않았고 평일에도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민 씨, 오늘 정말 예뻐요. 민호가 운동을 마치고 제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눈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이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날도 우리는 조용한 PT룸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어요. 정민 씨,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는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쌌고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어요. 정민 씨, 저와 함께해요. 정말로요. 민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마당에 저라고 왜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할까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었어요. 민호의 젊은 몸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의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정민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호가 제 몸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이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44살의 나이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어요. 남편은 그날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죠.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사니까요. 어디서 왔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남편의 대답은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저와 민호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나이 차이, 귀여운 여성이라는 신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 그리고 민호와의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니 답은 명확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외도를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미 다른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했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민호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정민,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반말로 대화할 만큼 가까워진 우리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44살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헬스장에서 민호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색무취한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민호가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황혼의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들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입니다. 44살에 찾은 사랑. 그것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본능을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라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찾은 사랑이 더 진실하고 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충동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민호는 저에게 단순히 젊음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성숙함, 포용력, 그리고 삶의 깊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젊음만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인격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가끔 길에서 저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네 하는 시선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런 편견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의 사랑을 보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 저처럼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중년 여성분들이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희망을 품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정민아, 오늘 하루 어땠어? 민호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묻는 말에 저는 항상 행복하게 대답해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조차 소중해요. 남편과는 마지막 몇 년간 이런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거든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도 새로운 레시피들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민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제 자신도 즐거워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자야.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네. 민호가 제가 만든 새로운 요리를 먹어보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껴요.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 저는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고 제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민호가 가끔 이런 말을 해줄 때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그를 만나기 위해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는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민호의 트레이너 경험과 제가 새로 배운 요리 실력을 합쳐서 건강한 음식을 파는 카페예요. 손님들도 저희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들 보면서 저도 용기 얻고 있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결혼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확신해요.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정민아, 나이 들어도 계속 나만 사랑해 줄 거지? 민호가 가끔 장난스럽게 물어봐요. 바보야. 나이 들수록 더 사랑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정말 그럴 거예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44살이라는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기존의 안정된 결혼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발바뀌었어. 민호가 자주 해주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만나서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 시작되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 그것은 제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생겼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도 민호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카페 사업도 확장하고 싶고 나중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함께 늙어가면서도 계속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제 본능을 믿고 제 마음을 따라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져요. 저와 민호가 그 살아있는 증거랍니다. 44살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